저도 30대 때 부동산 사기를 당했어요. 10억을 투자해서 10억 정도의 수익을 냈어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사기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시장에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7억에 판다고 팔리겠어요?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그런 거래를 안 해요. 중개업소 사장님보다 무서운 게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운 게 아니죠? 뭐 맨날 보는데. 맨날 뵙죠. 저는 일단은 편집자고요. 네. 여기 얼마 온지 되진 않았지만 음. 이 부동산 유튜브는 처음 일을 해봐요. 음. 유튜버. 제가 이제 저희 거 파악도 하고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 파악하려고 영상을 봤는데 항상 이 댓글에 보이는 유형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유튜브는 대부분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악플 중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 부동산은 모두 사기꾼이다. 아니면 뭐 선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동산 되게 안 좋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불인이로서 정말 저도 앞으로 부동산 거래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투자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 부동산 쪽에서 사기꾼이 있는 건지 많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사기라는 단어가 이제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안 좋은 단어고 뭐 속여서 남을 해하는 게 사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PD님이 100억이 있어요. 100억. 네. 있으면 좋겠다. 100억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한 10억 있어요. 네. 10억 뭐 한 10년, 20년 일해서 10억을 만들었어. 네. 그걸 갖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하고 싶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PD님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10억을 투자해서 10억 정도의 수익을 냈어요. 우리 PD님은 지금 투자를 한 거죠. 네.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투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죠? 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투자와 투기는 사실상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는 내가 하면 투자야. 근데 남이 돈 버는 걸 보면 그건 투기인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사기꾼들도 있겠죠.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저는 관점의 차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내가 하지 못하니까 사실상 부동산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지만 3,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초창기 때만 해도 이제 뛰기 직전에 서울 아파트는 한 1억이면 샀어요. 전세 끼고. 근데 1억 갖고 한 4억, 5억씩 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사면 남들이 하는 거 보면 투기꾼 같은 거야. 그리고 사기꾼 같은 거예요. 왜냐면 1억이라는 돈을 벌려면 우리가 연봉 1억이라고 쳤을 때 물론 연봉 1억인 사람도 뭐 실수령액이 650만 원 정도 되니까 670만 원 정도 되나요? 한 300만 원씩 모은다고 하더라도 1년에 3천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3년 4년을 모아야지 1억을 모을 수 있어. 엄청나게 큰 돈을 한 달, 2달 사이에 벌어버리는 거야.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사기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막연하게 내뱉는 말인 것 같다. 저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정당성을 그냥 그렇게 표출하는 거죠. 나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저놈들은 사기꾼이니까 돈을 저렇게 버는 거야. 편하게. 근데 이 투자라는 걸 할 때는 정말 힘든 거거든,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것을 투자하는 게 투자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들도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두 번째는 부동산은 사기를 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빌라왕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좀 많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다세대 주택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론 일부 잘못된 중개업소들도 이게 분명히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3억인데 전세를 3억에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실투자금이 0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그걸 중개하신 분들도 잘못된 거고 사실상 그걸 명의를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집을 사는데 돈을 주면서 명의를 넘겨주는 거잖아. 그런 것 자체가 사기적인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도 올렸지만 그런 이제 비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임대사업자가 한 40만 명 정도 돼요. 그 40만 명이 다 그렇게 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그게 이제 파장이 커진 거야. 네. 그거는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않은 이상은 부동산은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요, 뭐 아파트만 보더라도 실거래가 신고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7억에 판다고 팔리겠어요?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기를 치는 게 쉽지가 않아. 사기라는 것은 말도 안 되게 가격을 부풀리거나 속여야지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통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빌라라고 하더라도 보통 빌라도 이제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몇 바퀴 돌아보면 그 동네 시세가 나와요. 근데 뭐 3억짜리 빌라를 말도 안 되게 5억, 6억에 팔면 그게 팔리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나마 이제 사기치기 좋은 게 토지랑 이제 상가 같은 경우거든.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기획 부동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토지라 분양상가, 특히 이제 택지지구내 분양상가라든가 지방의 분양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기치기 좋은 상품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부동산 거래라는 걸 하려면 중개업소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중개업소 사장님들은 그런 거래를 안 해요. 왜냐면 보통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걸 따려면 짧게는 1년에서 많게는 3, 4년 이상의 진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지 돼.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또 내 이름을 걸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응대하는 건데 그 복비가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2, 3천만 원 복비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고생한 모든 걸 포기할 정도의 가치냐 그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양업체들이 기획부동산이라든가 상가를 분양하시는 몇몇 잘못된 고가의 분양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할인 분양이라는 걸 하는 거고 그런 상품들 위기 그나마 이제 사기를 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부동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토지 시장이라든가 분양 시장 같은 거, 상가 분양 시장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100이라면 많으면 10%에서 20%, 정말 많으면 30% 정도만 관심 있는 상품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상가는 잘못 사면 상가집 된다.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빼놓고는 사실상 사기를 현실적으로 치기 어려운 상품이다, 부동산은.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현업에서 뛰시는 이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컨설팅 업을 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증된 업체들이라 그러잖아요. 저희 랜드스타 에셋만 하더라도 벌써 제가 이 일을 한 지 20년이 됐고, 그리고 랜드스타 에셋이라는 회사가 차려진 지가 벌써 10년이 됐고, 뭐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짧은 시간에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리고 구독자가 한 16만 명 정도에 육박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삼성동에 자리를 잡은 거는 벌써 10년째예요. 10년 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기꾼 회사가 그렇게 오래 있을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그죠?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사기를 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아니다. 왜냐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고 요즘 그리고 정보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뭐 지방 토지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기획부동산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객분들이 알아서 좀 조심히 하셔야지 되는 거고 상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택지지구에 있는 분양상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거품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거기서 말하는 임대 수익률이 안 나와요. 네, 임대 수익률 자체가 안 나옵니다. 뭐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 수도권에서 제일 유명한 위례신대시만 보더라도 입주가 거의 10년 차에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텅텅 비어 있거든요.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빼놓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이번에 빌라왕 사태 때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시행사 그리고 명의자 그리고 시행사와 함께 붙어 있는 그런 중개업소 이런 곳에서 짜고 진짜 작정하고 달려들지 않은 이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선량한 많은 분들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지금 사실상 문매 아닌 문매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실상 공인중개사분들이 밥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엎치대 덮친 격으로 정말 누명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데 많은 분들이 좀 그리고 이제 그 사기라는 거 댓글 쓰시는 분들도 나랑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로 사기다 뭐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정치 유튜브를 보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나쁜 놈인 거야. 나랑 생각이 틀리면 나쁜 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틀리면 사기꾼인 거야. 그죠? 좀 그런 것들은 서로 좀 자제를 해야지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사기는 거의 대부분이 중개사분들한테 사기당하는 것은 한 5% 미만? 그러니까 부동산 사기의 99%는 제가 보니까 거의 지인 사기야.
친구나 친척이나 형제나 그러니까 저도 30대 때 부동산 사기를 당했어요. 정말 큰 금액을 당했어. 그래서 제가 지하 10층까지 그러니까 지상 10층에 있었는데 지하 10층까지 떨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타격을 받을 만큼의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저와 저희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척들까지 사실 친척들도 믿고 투자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근데 그 사기를 제가 중개업소한테 당한 게 아니야. 지인한테 당한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시행이라는 걸 같이 하자고 해서 어린 나이에 돈을 너무 빨리 벌고 싶은 거죠. 그것도 제 욕심이죠. 제가 원망스럽다고요. 맨 처음엔 그 사람이 진짜 죽일 만큼 싫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린 나이에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거 하면 한 100억 버니까 인생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계단을 밟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에 저도 혹해갖고 그 시행하는데 투자를 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뭐 잠적을 하고 어쨌거나 결국에는 뭐 그 사람 이제 구치소 갔지만 구치소 가면 뭐합니까? 돈 못 받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얼마 전에도 오신 분이 토지를 사셨어요. 6년 전에 지방에 있는 토지를 전라도 어딘가 어디 쪽에 사셨어. 무슨 개발이 된대. 근데 그 토지를 1억 원어치인가 사셨대요. 근데 보니까 그냥 임야야 임야. 임야를 1억 원어치 샀으면 얼마나 많이 산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걸 왜 샀냐면 개발이 된다고. 평당 5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몇 배 수익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줬을까? 전라도에 있는 부동산이 그 소스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동네 부동산이 갑자기 그분 불러다가 전라도에 땅 사시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그분한테 전라도에 있는 땅을 사시면 돈 됩니다라고 해도 안 믿었겠지. 친한 지인인 거야. 야 친구야 이만저만해서 내가 여기다 땅을 샀는데 여기가 봐봐 개발 지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 나도 큰 돈 내가 너 친하니까 너도 한번 들어와봐 이렇게 해서 사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게 사기인데 그게 일반적인 부동산 우리가 아는 중개업소를 통해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지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개업소 사장님보다 무서운 게 지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사기치기 쉬운 상품이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